이야기 정리해볼 시간이죠. 네. 근데 사실 요번에 피그말리온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야기 정리를 테바의 3부작 할 때처럼 세세하게 설명을 곁들여서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왜냐면 피그말리온은 현재도 굉장히 물론 이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계속 상연이 되고, 심지어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해서 그 뮤지컬 영화 있는 거 아시죠? 그 뮤지컬 영화가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진 않습니다. 결말이 달라요. 어쨌든 자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뭐 후절절하게 제 시각에서 다시 풀어낸 장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뚝이와 도토리의 컨텐츠를 좋아해 주신 분들은 아마 우리가 풀어내주는 이야기를 더 즐기는 어떤 그런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테바의 3부작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갈 건 없을 것 같고, 건너뛸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건너뛰면서, 그리고 대충 얘기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재번안한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의 플롯 전개는 이렇습니다. 자, 공연이 딱 시작을 해요. 이제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그 교회 앞쪽에는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긴 합니다만, 서민들. 이 서민이란 표현이 뭐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많이들 쓰는데, 사실 저는 선이란 표현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이게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자리 잡은 언어거든요. 처음 시작 모델 자체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요때 당시에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돈은 있고 유복하게 살 수 있어서 주말이라던가 혹은 뭐 평일 야간이라던가 예배가 있을 때 와가지고 경건하게 오늘 하루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사시는 분들, 유복한 사람들. 그 앞에는 서민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시장통이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무대 자체가 이미 이런 상징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장소에서 비가 확 내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교회 안쪽에서 무슨 공연을 했는지 어땠는지, 귀족 부인들과 좀 사는 사람들, 거기에 들러붙어 노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산을 안 챙겨가지고 다들 발이 묶인 거야. 바로 그 앞에는 장사를 이제 하루 걸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이랬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인스포드 힐 가문의 아인스포드 힐 부인과 그녀의 딸인 클라라, 이 두 명의 대화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딸아, 갑자기 비가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고 난리라니. 프레디는 도대체 택시를 잡으러 간다고 했으면 도대체 아직까지도 안 오는 거야. 이 시대에 지각 있는 남자라면 여인들을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아들내미라고 이 프레디라고 한 명 나왔는데 이놈 멍청해가지고 그런 지각도 없이 우리 숙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길바닥에 세워놓을 수가 있니? 라고 하면서 막 극히 짜증을 내는 이런 상태예요. 거의 김여사 수준이죠. 그런데 딸내미도 막 엄마 뭐 프레디가 원래 뭐 그렇죠 뭐 그러면서 좀 기다려봐요. 저쪽에서 이제 프레디가 급히 뛰어 들어옵니다. 급히 이제 막 웃어요. 적으면서 들어와요. 엄마, 아무리 저기 찾아봐도 택시가 없어요. 지금 갑작스러운 비에 모두들 난리가 났나봐요. 택시 구하려고 택시를 못 잡겠어요. 무능한 녀석아, 어디까지는 가봤어? 이러면서 되게 명분을 줍니다. 아들내미 열심히 택시 구하려고 우리 어머님과 딸내미 비 맞지 않게 하려고 저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어디까지 갔다 와봤냐고 되게 명분을 막 주니까 아들내미가 이러면서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른 모든 우리 그 다른 가문의 그 귀족 여자분들은 다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 집안만 못 가냐고. 우리 집안이 몰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러면서 막 짜증을 극도로내요. 이런 데서 성격과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인스포드 가문은 요 당시 이제 몰락한 귀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때 당시 영국 사회가 18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막 부르주아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귀족 사회, 그리고 몰락해가는 귀족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사회, 그리고 신흥 부르주아지가 새로운 귀족층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형국, 이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는 이러한 때였거든요. 빈부격차가, 즉 신분 체계를 재편하는 이러한 사이에 있었던 사회상이었어요. 그런데 귀족으로서의 자긍심, 명예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자본이 다 없어가지고 몰락한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걸 여전히 갖고 사는 허영 계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아인스포드 가문이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미 세간에서는 저 가문은 몰락한 가문이야. 귀족이라는 명예 하나만 갖고 사는 가문이지. 이러한 시선이
주변 곳곳에 있는데도 꿋꿋이 우리는 귀족이라고 이런 자부심만 갖고 살아가는 가문인 거죠. 그 가문의 아인스포드 부인과 클라라 그리고 프레디 이 세 명의 이 대사를 통해서 이제 짤막하게 공연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명당을 막 주니까는 이제 프레디가 이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알았어 그럼 택시도 다시 구하러 가볼게 하면서 이제 뛰어나갑니다. 삐져가지고 딱 뛰어나가는 찰나에 한 소녀와 꽝 부딪히게 되고 소녀는 아이쿠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자기 꽃바구니를 확 쏟고 프레디가 미안하고 나 가봐야 되고 슥 가버립니다. 요 부딪힌 요 소녀가 우리가 읽을 요 푸기말리온의 주인공인 일라이자예요. 일라이자는 아까 얘기했던 시장통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지방색이 너무 심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박하다고 여겨지는 요즘에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과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지방 출신이야 이런 시선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엔 물론 많이 이제 없어졌기도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 아무튼 일라이자는 꽃을 팔아가지고 그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러한 생계를 이제 이끌어가는 소녀예요. 이게 쫙 그냥 휙 가버리니까 일라이자는 얼마나 황당해요. 아유 오늘 팔 꽃을 다 엎어버렸네. 앞으로는 조심 좀 하시지요 프레디 이러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 아들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어? 일라이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거 물어내라고. 이거 내 오늘 밥벌인데 당신 아들내미 같은데 제가 드셔가지고 이거 엎어졌으니까 물어내라고 하면서 사투리로 막 이제 막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라랑 엄마는 어떡하지 하면서 이 미천한 것이 그러면 또 이 귀족의 체면이 안 살잖아요. 그래 얼마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몇 실링 달라라고 하는데 귀족들이 주머니에 동전 갖고 다니겠냐고. 난 이거밖에 없는데 큰놈이니까는 그러면 내가 거실로 들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는데 거실로 돈도 막상 또 없어. 그러니까는 큰 돈 주고서는 그냥 그 꽃값을 줍니다. 왜냐면 그러한 와중에서 거기가 이제 그 저작거리랑 교회에서 다리고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벅적지껄할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한 명의 노신사가 급히 확 또 뛰어들어옵니다. 이 노신사는 피커링 대령이에요. 일라이자 또 이 대령한테 또 꽃을 팔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령은 미안하다 얘야 내가 지금 그 꽃을 살 돈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를 막 뒤적이는데 꽃값을 치르지 못할 정도의 동전만 겨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돈만 먹고 떨어지렴. 꽃은 필요 없단다. 돈을 또 짱그라고 주고 그러니까 돈을 또 받아요 또. 일라이자는 이런 걸 뭐 수십을 느낄 필요가 없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눠요. 근데 그 와중에 한 행인이 일라이자 옆에 와가지고 슬쩍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 조심해. 너 아까부터 계속 귀족들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꽃 파는 거 저 뒤에 있는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사람이 네 말을 전부 다 받아 적고 있다. 너 이러다 잡혀갈지 모른다. 여기서 일라이자가 뒤집어집니다. 이 당시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분위기가 좀 있었나 보죠. 영국 사회에서는. 감시하는 그런 경찰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라이자는 아이고 내가 귀족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걸로 오해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에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난리를 핍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 보시면 이제 오드리 헵번이 요 부분을 연기를 하는데 막 소리를 막 질러요. 막 울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보시면 재밌어요. 어쨌든 난리 브루스 막 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 여인의 말을 받아 적던 이제 모자 쓴 이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얘야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또 난리 브루스를 피우냐? 내가 네 말을 받아 적은 거 맞는데 아무런 너한테 해를 끼칠 게 아니니까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라이자가 당황해가지고 근데 내 말을 왜 받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첩방 당장 내놔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첩을 그래서 딱 주죠. 일라이자가 이걸 못 읽어. 이게 무슨 말이래요? 그래서 이걸 못 읽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근데 나는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중년의 신사가 딱 다시 수첩을 뺏어가지고 딱 읽는데 일라이자가 했던 톤과 발음과 억양을 똑같이 따라해서 읽는 거예요.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이 한번 다 경이롭죠. 일단 하면서 혹시 배우세요? 이러면서 놀래는 거죠. 똑같이 따라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순간 소녀야 너 리슨그로브 출신이지? 딱 이렇게 얘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더 놀래요. 이 사람 경찰 끈악돌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뭐 지역까지 다 철저하게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한 행인을 딱 말해보고서는 당신은 저기 어디 출신이죠? 라고 또 맞춰요.
어떻게 말만 듣고 안단 말이요? 그럼 저기는 저 노신사. 저 노신사는 어디 출신이에요? 아, 저 노신사는 아까 좀 말투를 들어보니까 첼트넘에서 태어났고 중학교는 해로 중학교 나온 것 같고 대학교는 케임브리지 대학 나온 다음에 지금 인도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여기 다 같이 이제 피크레네를 싹 본 거죠. 피크레네를 싹 보니까 껄껄껄껄 이러면서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 이 사람의 어떤 짤막한 말투 하나만 듣고서도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이력을 다 맞춰버리니까 그래서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이 모자를 탁 벗으면서 얘기를 하죠. 난 히긴즈라는 사람인데 음성학자다. 얘기를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멍미? 이러고 있는데 피커링이 너무 놀랍니다. 당신이 그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성학자인 히긴스 교수란 말이요. 내가 방언 연구를 하러 인도에 가 있는 피커링이라는 사람인데 수많은 세계의 방언 연구 취미가 있어. 그런데 이 영국에 히긴스라는 음성학자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연구 성과를 같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영국으로 막 온참이에요. 당신을 만나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긴스는 또 여유롭게 말했죠. 당신이 그 피커링이란 말이요? 나는 당신을 만나려고 내일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히긴스가 이렇게 좀 넉살이 좋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 당장 내가 다시 만나러 가도 되겠냐고. 히긴스가 흔쾌히 그럼 당장 내일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럼 우리 당장 내일부터 우리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자고. 또 취미도 마침 같잖아요. 히긴스는 음성학이 그때 당시 천재예요. 영국 사회에서. 다만 굉장히 오만해.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커링은 지방 언어나 이런 거 관심 있게 이제 연구하러 다니는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사려가 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러한 좀 따뜻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또 저기 윗세계 사람들끼리 얘긴가 보다 해서 똘똘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아인스포드 가문의 몰라키족도 이제 비가 그치는 바람에 이제 갔고 프레디 놔두고 지들끼리 가버렸어. 프레디 캐시구하러 갔는데 그런 와중에 일라이자는 옆에서 계속 기웃기웃댑니다. 이족이고 자기를 범인으로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걸 알고 났으니까 이제 히긴스 교수님 당신 좀 유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제 꽃 좀 사주세요. 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이거 못 팔면 저 굶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좀 기웃기웃 대고 있으니까 히긴스가 꽃은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이만큼 꺼내가지고 한 바구니 그냥 확 쏟아주고서는 피커링 대장 그럼 내일 뵙죠 하고서 탁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막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1막에 후일담처럼 이렇게 짤막하게 달려있는데 그 장면은 돈을 이제 받은 라이자가 이제 그 돈을 보면서 맞는지 뭐 행복한지 뭐 이런 것들 보여준 짤막한 장면, 그리고 일라이자의 집을 이제 묘사해준 이런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 지면서 1막이 끝나게 되죠. 그 다음날 2막이에요. 그 다음날 이제 피커링들이 아침 일찍부터 대바람 아침 들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벌써부터 히긴스 집에 이제 2막은 무대가 히긴스의 자택으로 바뀌어요. 근데 피커링하고 음성하게 된 연구 성과를 나누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전 세계의 언어의 모음을 다 합쳤을 때 모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느냐. 요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영어로 보시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히긴스 교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아이오를 이어서 딱 발음해준 다음에 이 아이오 중에 지금 모음이 몇 개 나왔을 것 같소? 딱 물어봐요. 피커링이 딱 얘기하죠. 글쎄요. 아이오 왔으니까 뭐 한 30개쯤 나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니까 땡! 130개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변화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모음이 13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0개를 구분할 수 있는 발음 기호표까지 쫙 도록으로 정리된 걸 싹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를 보여준 이런 장면. 둘이 히히덕덕 대면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데 씹더가 약간 이런 거예요. 지들끼리 하는 걸로 이제 신이 난.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 히긴스의 저택을 이제 총 관리하는 그 대빵 집사가 피어스 부인이거든요. 이제 그 피어스 부인이 이제 급히 집무실에 이제 딱 들어옵니다. 저 선생님 지금 어떤 한 천박한 여인이 선생님을 만나뵙고 싶다고 왔는데 쫓아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딱 히긴스가 관심을 표하면서 얼마나 천박한데 얘기를 해요. 히긴스는 왜 그러냐면 히긴스는 피커링과 아까 제가 그래서 설명해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누가 똑같이 대한다고. 그 똑같이 대하는 사려심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가치가 피커링의 내면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히긴스는 다른 맥락으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맥락이냐면 히긴스한테는 모든 인간들이 다 교보제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쓰는 언어가 개성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언어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쓰는 모든 언어는 자기한테 소중한 자료 수집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아무튼 그래서 히긴즈는 그래서 관심을 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천박한데, 그러니까는 선생님하고 상종도 못할 만큼 천박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당장 드리려고. 그래 내가 걔 말을 내가 수집해야겠다.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너무 천박한데요? 괜찮아. 드려. 어제 만났던 꽃 팔던 그 일라이자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한껏 꾸미고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꾸밀 수 있는 모든 가장 비싼 옷들을 매칭했는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패션 센스 없는 사람들이 돋보이고 싶으니까는 가장 비싼 것만 입겠다. 그랬더니 이 미스매치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혼종. 끔찍한 혼종 같은 거죠. 다 비싼 것만 입었는데 혼종돼버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입고 그 자체로 끔찍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히긴즈는 차갑게 식었어요. 쟤는 어제 내가 수집한 애다. 쫓아내. 됩니다. 쫓아내라고 하니까는 일라이자가 나 왜 쫓아내려고 하냐고. 나 정당하게 돈 내고 당신한테 쑥 뻗으러 온 거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들 이렇게 뻥져 있죠. 네가 나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아니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시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을 만한 대사를 일라이자가 하죠. 난 토트넘 거리 구석에서 꽃을 파는 것보다 꽃집 점원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좀 더 품위 있게 말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대요. 저분이 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돈을 낼 수 있다고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이 나를 쓰레기로 취급했어요. 바로 직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요 시대에는 꽃 파는 행위 자체에도 계급이 된 거야. 고위직에 돈 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꽃집과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꽃 파는 데는 다른 거야.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왜 내가 생각하기엔 똑같은 장미인데 저기 어디 시골 구석에 화원에 가서 사는 장미랑 어디 뭐 웨딩 식장에서 파는 장미 가격은 왜 이렇게 다른가. 근데 일라이자는 꽃은 좋아해서 꽃을 파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되는 꽃을 파는 일을 하려면 길바닥에서 그냥 이게 꽃 떼와가지고 꽃장사 하는 것보다 어디 꽃집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그나마 돈이 좀 더 되는데, 근사하게 차려입고 고위층을 상대하는 꽃 파는 일을 해야지 돈이 좀 더 된다는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꽃집 점원으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맨날 입국컷 당하는 거예요. 말투도 너무 사투리라서 천박하고 아는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는 저 윗사람들 상대 못한다, 약간 이러한 인식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을 일라이자도 배운 거 없고 모르지만 느끼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을 교정하고 싶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라이자의 소원은 꽃집 점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제 우연찮게 만난 음성학 교수와 인연이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돈을 내고 내가 정식으로 그 말을 배워서 꽃집 점원이 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커링하고 피어스 부인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너한테는 다른 길이 있다. 그리고 네가 언감생심,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신사분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얼마 낼 생각인데 돈은 있니? 얘기를 하니까는 일라이자가 돈 있죠. 왜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프랑스어 수업 받아요. 근데 그 프랑스어 수업 받는 애는 시간당 18펜스 내고 수업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말 배우는 거잖아요. 외국어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 배우는 거니까 1실링 이상은 못 내겠어요. 라고 딜을 하려고 합니다. 가짜는 딜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실링이라는 단어, 요거 잘 모르시니까. 왜냐면은 요즘에 실링이 영국 화폐 단위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실링은 사라졌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1파운드가 20실링이에요. 5분의 1 가치죠. 1파운드가 20실링. 그리고 1파운드가 지금은 100펜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펜스랑 실링이랑 이제 이거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혼용되던 시기에는 1실링을 약 12펜스로 계산했어요. 12진법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 수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링을 날린 거예요. 파운드랑 펜스만 남긴 거죠. 그래서 프랑스어 배우는데 시간당 18펜스니 나는 우리나라 말 배우는 거니까는 시간당 12펜스 정도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어스 부인하고 필커리 드래곤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마어마한 고위직 애들만 상대하는 이 히긴스 교수한테 시간당 12펜스 내고 배우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하는데 히긴스는 여기 혹합니다. 혹한다기보다는 히긴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 시대 사회상에 있던 이 귀족들이라던가 영국 이 고위층들이 갖고 있는 이 허세와 허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멸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긋나간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딱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피커링 대령 생각해 보시오. 지금 저에게 일시행이라는 것은 하루거리에 5분의 1 정도 되는 수입입니다. 그거를 시간당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저 아이가 나한테 제시한 수업료는 만약에 하루에 150파운드를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1실링은 100만 장자의 60에서 70핀 정도에 맞먹는다. 기니를 그때 당시에 그 영국이 그 식민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러한 맥락의 말을 합니다. 이런 데서는 의외로 진짜 인간 차별을 안 하는 거죠. 돈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 아이가 나한테 제시한 거는 내가 좀 솔깃한 이유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가치에서 얼마를 나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걸로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데서 사실 히긴즈를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아이는 어마어마한 딜을 하고 있는 게 맞긴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쎄 내가 너를 왜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난 네 말은 이미 다 수집을 했고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지 않느냐.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약간 저어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피커링이 내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나도 당신의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흥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저 아이의 말투를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우리가 그 대사관 연애라던가 이런 연애에 데려가가지고 저 아이가 출신을 들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데뷔를 할 수 있게만 만들어준다면 나는 그 사례를 연구 사례로 쓰고 당신의 명성을 한껏 다시 더 높여줄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소? 4개의 제안을 딱 하는 거죠. 피어스는 이 얘기를 딱 옆에서 들으면서 남자 놈들이란 어쩜 저렇게 악랄한 재미를 삼고 살아가려고 할까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말리고 근데 히긴스는 요게 솔깃합니다. 히긴스가 솔깃한 이유는 그러니까 내기 자체에 솔깃했다기보단 자기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평생 연구 결과를 얘한테 쏟아부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피그말리온과 맞는 어떤 모티브에서 펼쳐지는 거죠. 자기의 모든 혼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연구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아이를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영국 레이비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기의 연구 결과는 이만큼 더 어디에 증명을 그다음부터 떼돈이야. 증명 사례가 한 번 있으면 그다음부터 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게 솔깃합니다. 연구 기간 동안 들어가는 모든 돈과 수업료는 내가 내겠어. 어떻게 딜하겠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긴스가 콜! 내가 6개월 안에 얘를 완벽하게 변신시키겠다. 피어스 부인은 말려요. 지금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뭔 짓인지 알고 있느냐. 이 소녀에게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짓이 뭔 짓인지 알고 있냐.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 얘가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냐. 라고 하면서 막 말려냅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저 아이는 원하는 것만 얻어가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저 아이는 지금 나한테 말을 교정받고 싶어서 온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피어스 베인이 그게 아니고 왜 얘를 실험 대상으로 쓰려고 하느냐. 당신들한테 인정이 없느냐.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피커링은 사실 히긴스 편이었어. 나중에 바뀌긴 합니다. 피커링은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저 숙녀한테 무례를 끼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원하는 게 말투도 고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내가 지금 다 대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한테 손해낼 게 없지 않느냐. 다만 히긴스 밑에서 교육받으면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어스 부인이 이제 계속 비판하는 맥락은 그거죠. 당신들이 이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얘가 지금 인식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얘의 인생은 어디 가는 거냐. 그거 플러스 얘가 지금 어떤 가족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얘네들 부모님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인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집중을 해주는 거죠. 근데 히긴스는 상관없다고. 제 성인 아니냐. 너 지금 우리들이 이거 하려고 하는데 들어올래?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일라이자가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자기 이해 영역 밖의 일이고 그러니까는 일라이자는 처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피합니다. 지금 나한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까 수업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커리 내가 대준다고 막 그러니까 난 못 낸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말할 때 말이 안 통해요. 이러는 와중에 히긴스가 시동이 딱 걸려버린 거죠. 진행하자. 피어스 부인 당장 얘 데리고 욕탕으로 데려가가지고 일단 빨리 씻겨. 저 거지 같은 꼬락서니부터 일단 바꿔놔야 그 다음부터 뭐가 돼도 돼. 라고 하면서 얘를 강제로 목욕탕으로 팍 끌고 가게 합니다. 일라이자 거기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나 숙녀라고 왜 억지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 하자 막. 근데 다른 청소부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더러운 옷 다 벗기고 막 억지로 막 씻기고 이러면서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피커링 대령도 아차 싶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해 볼까요? 우리가 좀 더 지금 너무 시동 걸리신 거 아니냐고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부모랑 같이 살면 어쩌냐. 뭐 이러면서 좀 약간 이렇게 하는데 히긴즈가 괜찮다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또 띵동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또 찾아왔나 싶더니 둘리필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라이자가 이제 이 앞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를 일라이자 둘리틀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리틀이라고 얘기하자마자 아이고 요 사태를 누군가 알고 찾아왔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데 요 소문이 바로 또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긴스가 의심을 합니다. 요 못 사는 애들끼리 사기쳐 먹으려고 딸내미 먼저 보낸 다음에 한참 동안 안 나오면은 이제 또 그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갖다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이 알프레드 리틀은 일라이자의 아버지예요. 술이 좀 요만큼 취해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둘리틀이에요. 왜 왔어요? 내 딸 때문에 왔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히긴스는 바로 확신하죠. 가족 사기다니구나.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당신 딸이라면은 저 위에 내가 지금 씻기고 있어. 나오면은 당장 데려가요. 그러니까는 내 얘기도 듣지 않고 왜요? 당신들 지금 나 속여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나는 쟤한테 뭘 위해를 가거나 내 멋대로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나한테 수업하고 싶다고 해서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몰골이 막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좀 씻긴 다음에 보내려고 했던 거라고. 나 사기쳐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네 딸내미 유기하려고 나 그런 거 아니니까는 그냥 데려가라고. 이렇게 청황소를 둡니다 히긴스가. 그러니까 둘리들이 저 어르신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제 말도 듣지 않고서는 왜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둘리들이 그래서 왜 내 말을 안 듣죠? 내 말 들으라고. 그런 거 사기치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럼 왜 왔어요? 당신이 딸내미가 닥치고 당신이 바로 들이닥쳤는데 내가 그렇게 의심 안 하고 어떻게 빼기냐고. 그러니까 둘리들이 나는 그러한 얄팍한 비열한 수를 쓰고 사는 그런 가난 주정뱅이들이 아니다. 그러면 네 딸이 여기 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나도 내 딸 못 본 지 한 두세 달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딸이 살아있나 싶어가지고 딸내미 오늘 좀 만나볼까 해가지고 걔 집으로 갔다. 걔 방에 가니까는 아무것도 없더라. 방이 텅텅 비어있더라. 그래가지고 얘 어디 갔냐고 여기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는 일라이자가 이 히긴스라는 사람한테 뭐 교육받으러 간다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질을 하고 막 갔다는 거예요. 허세를 부려놓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히긴스 저택에 가면은 딸내미가 있다는 소리구나 해서 그냥 딸내미 만나러 온 거다. 그러면서 근데 나한테 뭐 딸내미를 팔아먹겠다니 그 소리는 뭔 소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긴스랑 피커링이 아차 싶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둘리틀과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성격 파악이라던가 이런 걸 하게 되죠. 여기서 하는 맥락의 대화가 굉장히 재밌는데 왜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당시에 영국 중산층 사회에 표준적으로 노아든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오는 주인공들은 거기서 모두 다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긴스랑 피커링은 돈이 있고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 충실하게 그 노예로 발맞춤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둘리틀은 거기서 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부장제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둘리틀. 왜 남자가 꼭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 가정을 책져야 하고 왜 그렇게 얽매여 살아야 되느냐 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플러스 왜 모두 다 누군가의 노예로 들어가서 돈 버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놨느냐. 인생은 놀다 가기도 바쁜데 이러한 캐릭터예요 둘리틀. 그래서 가끔 운동삼아 막노동하고 대부분 구걸하면서 대부분 친구들이나 혹은 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걸하면서 돈 생기자마자 바로 술 먹고 약간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 인생에 대해서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딸내미도 터질러 놨잖아요. 그런데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인물인 거예요. 딸내미 만나고 싶은 분 만나러 오고 근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현대판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디오게네스죠. 아무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오랜만에 딸내미 보고 싶어서 왔는데 딸내미가 집 나가고 없으니까 희긴즈 집에 가 있다고 해가지고 온 거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 사람이고, 그런 도덕들이라는 거, 이 영국 사회가 만들어낸 이 중산층 도덕이라는 것에 나는 너무나 환멸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왜 꼭 부자가 되면은 뭐 그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왜 꼭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구걸하고 살면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를 이렇게 딱 자기 얘기를 하니까 히긴스랑 피커링이 아, 이 사람은 철학자다 라고 이렇게 뻑 가버리죠. 그래가지고 히긴스가 장난질을 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일라이즈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얘를 좀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건 괜찮겠어? 라고 딱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둘이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내 딸을 이제 데려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나 쟤한테 관심 없어. 교육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다. 그러면은 아비되는 입장에서 딸내미 이렇게 당신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거니까 5파운드만 주세요. 이거를 또 빌미로 구걸을 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5파운드요? 지금 5파운드에 당신 딸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팔아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아넘기는 건가?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나한테 지금 5파운드가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잖아요. 인신매매도 아니고 딸내미인데 피커링이 좀 더 주죠. 5파운드는 너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히긴스가 10파운드를 딱 꺼냅니다. 둘이 10파운드 안 된다고. 5파운드만 되고. 5파운드. 그러니까 왜요? 왜 더 주려고 당신 구걸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더 주려고 하는 건데 왜 싫어요? 그러니까 둘리들이 여기서 또 멋진 말을 하죠. 5파운드까지를 가져야 내 생활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한테 10파운드를 주잖아요? 그럼 지금 나를 좋아하는 웬 정신 나간 한 술집 운영하는 여주인이 있는데 나한테 걔가 속을 다 빠져 있다. 근데 내가 10파운드를 가져가잖아? 그럼 나는 내 생활 권역에서 이 10파운드를 오늘 하루 만에 다 못 써. 그리고 그럼 그거 못 쓰면 남을 거 아니야, 돈이? 그럼 난 그 남은 돈을 그날 소진 다 해버려야 되는데, 소진하려면 내가 그 남은 돈을 남한테 베풀어야 되잖아. 내가 누군가한테 베푸는 순간 그다음부터 나는 구걸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소문이 도는 순간. 그러면 나 그걸 베풀기 싫으니까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는 그 여성한테 내가 그걸 갖다 주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가부장제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5파운드 이상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긴스랑 피커링이 탁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파운드만 딱 줘요. 5파운드 딱 받고 이거면은 오늘 하루 술 친구들끼리 진탕 먹을 수 있어요. 딱 그러고서 딱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이제 일라이자가 말끔하게 씻김을 당하고 옷도 약간의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탁 내려오는 순간 이제 히긴스, 피커링, 둘리틀 셋 다 놀라는 거죠. 때 빼고 광내니까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리고 20대 초반 여성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판에서 등 걸고 있으니, 그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아름다움이 안 나왔겠죠. 넋 나와주고 있으니까는 이제 일라이자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 인간 여기 왜 들였냐고. 내 앞길 맞는 인간이라고. 또 나 이용해서 돈 뜯으러 왔지? 그래서 막 해요.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돈 뜯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줬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둘리들이 안녕 하고 둘리들 나와버리고, 자 이제부터 우리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필사의 교육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막에 구분되진 않고 그 막 뒤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시를 달아놨어요. 키고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히긴스가 이제 교육에 딱 들어와서 바로 얘한테 묻죠. 일단 ABCD부터 발음해봐라. 그래서 일라이자가 이렇게 읽어요. I, boy, coy, doy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으니까는 히긴스가 하는 대사가 아주 예술입니다. 들어보시오, 피커링. 이게 우리가 초등교육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결과요.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언어를 읽고 말하도록 가르치라고 우리가 낸 돈으로 이 불운한 동물은 9년 동안이나 학교에 붙잡혀 있었어. 그런데 결과가 I, boy, coy, doy라니. 히긴스가 이렇게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이게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이 그런 거죠. 이런 것은 현대에도 똑같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뭐 다 자기 돈 내고 가긴 하지만 대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판에 이러라고 세금 냈나. 이러라고 세금 냈나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9년 동안이나 잡아놓고서는 ABCD도 못 읽으니까. 영화판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진 않고 엘라이자가 이제 이 극적인 교집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H 발음을 잘 못하는 걸로 묘사를 해놨어요. 원래 히긴스가 이제 풀네임이 헨리 히긴즈예요.
그러니까 H가 두 번 들어가죠. 헨리 히긴즈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일라이자는 계속 얘들아 앤니 이긴즈라고 부릅니다. 앤니 이긴즈 이래요 계속. 가족 내력이에요. 아버지도 그래요. 그쪽 사람들이 다 H 발음을 좀 잘 안 하는 습관이 있나 보죠. 너의 가장 큰 문제는 H 발음을 무금화한다는 거다. H는 묵음이 아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한테 H가 잔뜩 들어간 문장을 계속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훈련 도구도 나와요. 이거를 이제 갖다가 확 불면 H를 정확히 발음하면 불이 확 붙어요. 햄프턴 해봐. 그래서 딱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햄프턴 불이 안 나와. 이 불 나올 때까지 해라. 이런 되게 코믹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필사의 교육에 들어간 거죠. 제대로 영어 발음을 할 수 있는 일라이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지납니다. 약속한 6개월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발음은 완성이 됐다. 라고 해서 이 발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히긴스도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히긴스 부인인데 히긴스 부인이 그쪽 고위층하고 이제 많이 친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 접대일에 이제 그 귀족 분들 이렇게 한두 명씩 초대해가지고 담소 나누고 이런 날이 있었나 봐요. 여기 가서 첫 번째로 말투는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게 요 목적을 가지고 일라이자를 데리고 실험해 보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히긴스 부인이 너 왜 왔어? 아들내미 사랑하지만 아들내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 히긴스 애가 또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전통적인 중산층 규율 우리가 이따 3부에서도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중산층 규율에서 일탈해 있는 인물이거든요. 히긴스가. 그러니까는 결혼은 뭐 제때 안 해. 그리고 여성은 극도로 싫어해. 이상형은 없다고 그래. 엄마만한 사람 없다고 그래. 자꾸 이러면서 자꾸 엇나가니까 이미 얘를 놓은 상태야. 어머니는. 그리고 귀족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자리에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투라던가 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알맹이가 없고 서로 근황이나 묻고 이러면서 귀족들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표면에서 도는 말 말고 그 속에서는 얘 속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친분 좀 이렇게 쌓고 싶어가지고 히긴스한테 들이매면은 너 지금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 깽판치니까는 히긴스 부인도 얘를 놓은 상태야. 얘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오지 말라고 내 접대일에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찾아보니까는 히긴스 부인은 이제 덜컥 더 겁이 난 거죠. 얘가 또 무슨 깽판을 치려고 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무슨 깽판을 친다고 그래요. 넉살이 좋아요. 히긴스가.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머니 제가 지금 피커링 데려가고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아들이잖아. 한번 엄마가 좀 봐줘요. 이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넉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니들이 무슨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피어스 부인이 말리려고 했던 그 이유. 하지만 피어스 부인은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이제 히긴스 부인을 통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위인가. 비판적 역할로 히긴스 부인이 나오게 되죠. 그것 이외에 다른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니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인형놀이일 뿐이다. 그것도 살아있는 대상을 갖다가 인형놀이를 하려고 한다고? 니들 지금 제정신이야? 막 혼을 내요 처음에는. 근데 엄마 인형놀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저 인생 밑바닥에 있는 한 소녀를 구원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됐고 잠깐 참석해서 대화에 한번 껴주게만 해주세요. 응? 내가 얘한테 딱 요 말만 하라고 시켰어요. 뭐 건강 얘기, 날씨 얘기 요거 예시문도 줬으니까 그것만 얘기하게 해보고 들키지만 않으면 일차적으로 성공이다. 근데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대화라는 거는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다가 신분이 들키게 되면 말짱 황합니다. 이걸 얘가 독파해낼 수 있는지 이걸 보고 싶다. 그것만 확인해주기 위해서 좀 기회 자금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회방놈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데리고 들어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일라이자 끼어들게 됐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1막에서 얘기했던 그 아이스포드 가문이에요.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그 딸내미 클라라랑 그 아들내미 프레디 아이스포드 부인까지 3명이 처음 들어와서 귀족적인 인사 좀 하고 뭐더 하고 해요. 클라라는 몰락한 귀족 가문이긴 하지만 귀족으로서의 허영이 남아있어. 미혼인 남자만 보면은 그렇게 눈에 들려고 아주 그냥 난리불스를 피는 여성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프레디는 좀 뭐랄까 순박한 귀족이긴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식하고 있고 그 3명과 일라이자를 대도시켜가지고 첫 대화를 시켜본 거예요. 다 초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해.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어. 히긴스랑 피커링은 저기 멀찍이 이제 떨어져 앉아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일라이자가 이제 가만히 이제 있다가 너무 침묵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히기스가 시킨 대로 날씨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정말 말투는 다 고쳐졌어. 너무나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데 내용의 맥락이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맥락 있잖아요. 뭐 오늘은 동서풍과 동남풍이 불어와가지고 갑자기 한랭전선이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들 얼어붙잖아.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아 그렇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려고 시작을 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라이자가 놔버린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날에는 독감에 걸려 죽은 우리 고모가 생각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첫 만남에 무슨 죽은 자기 고모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히긴스가 아씨 좋겠다 이렇게 있는데 일라이자가 이제 폭주기관차 얘기가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다들 관심이 확 쏠리잖아. 그러니까 아 고모가 독감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귀족 가문인데 독감에 걸려 죽다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에요. 우리 고모는 어렸을 때 무슨 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억지로 목구멍에 진을 쑤셔 넣어가지고 술 먹고 그 정 건강을 찾았던 사람인데 그런 병도 이겨낸 사람이 독감에 걸려 죽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상한 언어로 얘기를. 근데 고상한 언어로 얘기해봤자 귀족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큰일 났다 이러면서 여기 있다가 이제 히긴스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일라이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일라이자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는 정말 죄송해요.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가봐야 된다니 억지로 뭘 걸으려고 해요. 택시 불러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끌려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망했잖아. 그래도 엄마 말투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긴스 부인이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애는 너와 드레스메이커의 기술적 승리일 뿐이야. 말할 때마다 그 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너는 그 애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린 거란다. 외양만 바꾸면 뭐하느냐. 내실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여기서 그만 멈춰라. 그리고 니들이 하려고 하는 거 저 애를 망치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히긴스 부인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히긴스가 딱 얘기합니다.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논다고요. 여태까지 내가 달려들었던 것 중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한 사람을 데려다 그에게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줌으로써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건 계급과 계급, 영혼과 영혼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기도 해요. 히긴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니까 다 감이 오시죠. 히긴스가 음성학자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히긴스는 이미 그 당시의 영국 상황 그리고 이런 허례와 허식 이런 것들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언어에 있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구사하고 정확한 영국식 영어 발음을 구사하면서 그것을 우아하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귀족이야. 그런 언어를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어. 그 외에 귀족구에 끼어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방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 언어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영혼이 맺어지지가 않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한멸을 느낀 사람이거든요, 히긴스는. 그리고 그 언어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알맹이는 없이 서로 그냥 처신만 하기 바쁜 이런 언어를 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언어적 낭비냐. 그러니까는 히긴스는 그러한 사회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삐뚤어 나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간격을 빨리 메우기 위해서는 약간 비인도적이라고 할지라도 강성한 수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히긴스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 그래도 저는 희망을 봤어요. 저는 여기서 놓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이런 철학이 있으니까 내가 저 애를 이 영국 사회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이러한 확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히긴스 부인은 여기서 이제 느낍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너무 나가고 있다. 방금 여기 있던 그 불쌍한 여자가 지닌 장점들. 숙녀로 살 돈은 주지 못하면서 혼자 자립해서 살 수도 없게 하는 그 몸가짐과 습관들 말이지. 그걸 말하는 거니? 니들이 지금 저희한테 주입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지금 이 사회에서 고위층의 숙녀로서 살 수 있는 예의 범죄를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것 또한 누구한테 기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 여성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사인 거죠. 그러니까는 히긴스랑 피커링도 그러면은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럼 제가 자립학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는 이런 데서 메시지가 탁탁탁 튀어나오면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는 난 절대 반대지만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더 이상 나한테 이 일 갖다가 신경 쓰게 하지 마라. 나는 니들이 하는 일에 반대다. 그런데 뭐 니들은 할 거 아니냐? 나가라. 그래가지고 피커링하고 히긴스는 우리가 그래도 목적한 바가 있으면 끝까지 가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한 교육 방식과 이 언어 이것을 통해서 똑똑한 훈련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이제 그 4개의 결말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다음 또 몇 개월이 지나요. 드디어 이제 결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피커링이 가서 실험해보자고 했던 그 대사관 연회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고위층 권리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사관 연회를 주최했던 그 저택의 여주인들까지 나오고 뭐 온 나라에 있던 뭐 귀족 자제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파티예요. 그런 자리에 이제 일라이자를 데려갔어요. 갑자기 저기서 웬 털보가 똥땡이 털보가 히긴스한테 막 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뭐 이러면서 선생님 저 기억 못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기억하는데요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저 옛날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네폰먹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름도 네폰먹이야. 그러니까 뭘 먹나 봐.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내가 그 이후에 언어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이 고위층 관계자들 밑에서 통역해주는 일을 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출신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대본 잘 써먹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지식 갖다가 팔아먹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히긴스는 그런 애가 있었니?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오늘 무슨 일로 왔니? 그러니까 대사관 연회를 저 저택 여주인한테 고용돼서 온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셨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사장이 모든 만나는 고위 관계자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는 NSA를 옆에 비서를 고용을 해서 다가오면 저 사람이 누군지 빨리 나한테 귓속말로 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런 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각기 다른 지방에서 있는 귀족들이 나오니까 언어만 듣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처사가 굉장히 중요한 얼마나 피곤해요.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얘를 고용해 놓은 거야. 히긴스는 잘 됐다. 얘를 속여 먹으면 내 실험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됐다. 이 형이 이렇게 된 거. 확실한 놈한테 속여 먹자. 그래가지고 피커링한테 딱 이 얘기를 하죠. 피커링이 너무 걸릴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딜을 세게 하는 거 아니냐. 들키면 들키는 대로 뭐 그게 내 한계죠. 히긴스가 배짱이 이제 엄청 두둑해요. 또 이제 일라이즈를 이제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보게 해요. 내 품목은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얼굴에 젊은 영 레이디가 대사관에 연애를 들어갈 때는 피커링이 입양한 여식이다. 이러한 느낌으로 소개를 하고 들여보냈거든요. 피커링이 어떤 여식을 입양을 했어? 보기에는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막 쏠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들러붙어가지고 막 얘가 뭘 하는지 막 파악해보려고 난리 났겠죠. 네프먹도 이제 그 사이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대사를 막 나눴어요. 네프먹이 딱 얘기를 하고 여주인한테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네프먹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저 여인은 헝가리 왕족임에 틀림이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나 기품이 넘치고 우아하고 무엇보다 너무나 완벽하게 영국 왕실에서나 할 수 있는 영국식 영어 발음을 구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수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현대 영국 여성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게 가능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지만 발음 정확히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맥락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근데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외국인들이라는 거지. 외국인들은 정말 ABCD부터 기억니부터 배우면서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한국인들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한 거야. 이렇게 완벽하게 영국식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딘가에 몰락한 왕족이거나 이런 사람이 신분 세탁을 위해서 영어를 필사적으로 배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 것이다.
이렇게 애가 멋대로 스토리를 쓴 거야. 네펀먹이. 그래 놓고서는 어디 몰락한 왕국인지 유추해 보려고 이제 딱 물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헝가리 말로 하니까 일라이자는 헝가리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저 영어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라이자는 그냥 얘기한 건데 이놈이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헝가리인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도 프랑스어로 알아듣는 척했다고. 쟤는 완벽하게 몰락한 헝가리 왕족 출신의 어떤 뭐 숨겨진 차녀라던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일라이자를 팍 띄워놓은 거죠. 히긴스랑 피커링 이름은 완벽한 승리를 받고 그 당시에 있었던 영국의 그 허세 넘치는 고위층 파티 자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렇게 끝나고 일라이자를 데리고 피커링과 히긴스는 집으로 들어가서 파티를 엽니다. 히긴스랑 피커링은 이제 난리가 났죠. 자축을 하고 놀고 막 기뻐하고 있는 와중인데 일라이자는 온 기력이 다 소진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시험이잖아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홈백이 나간 상태로 저 소파에 지금 딱 쓰러져 앉아있고 피커링이랑 밤에 또 봅시다. 피커링이 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히긴스는 이제 하면서 내 슬리퍼가 어디 있나 그래서 슬리퍼를 막 찾아요. 슬리퍼 끝까지 못 찾아. 그러니까 일라이자가 가만히 저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히긴스한테 슬리퍼를 꽉꽉 던집니다. 그래서 팍 맞고서는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는 일라이자가 도대체 당신이 날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일라이자는 이때 깨달아 버릴 거예요. 드디어 알아버릴 거야. 이제 깨닫는 게 좀 늦죠. 아무튼 그러면서 일라이자가 하는 말이 이제 있죠. 나는 꽃을 팔았지 나를 팔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숙녀로 만들어버려서 나는 이제 어떤 것을 팔아도 어울리지 않아요. 나를 발견했던 그곳에 그대로 놔두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히긴스는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라이자는 알게 된 거야. 내가 배우고 얻어낸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고귀하게 말하고 영국에 있는 공작 부인처럼 말할 수 있는 품새와 매너를 다 갖추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거는 꽃 파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막에서 짚었잖아요. 일라이자가 원하는 건 뭐였어? 꽃 파는 거였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돼버린 자기 자신은 꽃조차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나를 파는 행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어디 가버렸는가? 라는 이러한 지금 질문에 드디어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피어스 부인도 처음부터 짚어보고 있었고, 히긴스 부인도 계속해서 짚어내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허세에 쩌든 남성 위주의 사회를 그 누구보다도 비판했던 히긴스와 피커링이었지만, 그들조차도 뚜렷한 대안책은 없었던 거야. 그들한테는 어떤 여인만 보인 거냐? 이 여인이 가여운 이유는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계급이 나눠져 있어서라고 생각한 사람이 히긴스와 피커링인 것이고 이 여성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계급이고 나발이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남성 위주로서 여성을 길들이려고 하는 요 문화 관습 체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여성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라는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나 있으니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히긴스가 또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일라이자가 나는 교수님만한 지식이 없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뭔가 잘못됐다고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하는 싸움바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막 얼굴도 막 할퀴려고 막 달려들고 막 이래요. 내가 너를 뭐 무례하게 대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럼 뭐 내가 너를 인간 이하로 대했니? 아니라고. 근데 왜 이러냐? 히긴스는 자꾸 묻고 일라이자는 말은 잘 할 수 없지만 답답하잖아 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일라이자가 이제 교수님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저 그냥 나갈래요. 라고 이제 확 질러버립니다. 히긴스는 그냥 애가 투정 부리는 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 라고 하니까는 일라이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막상 나가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 처음 온 날 교수님이 제 옷 다 태워버렸잖아요. 왜냐면 그때 찍기라고 하면서 옷 줬는데 그 트리어스 부인이 이거 어떡할까요? 하니까 그 꼴도 보시다 태워버렸거든요. 내 거 남은 게 없고 다 교수님이 준 것뿐인데 뭐 입고 나가야 되냐고.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네 거니까 다 가져가라고. 아니요, 저 그런 도둑년처럼 살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은 없으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만 입고 나갈게요. 그리고서는 장신구라던가 보석 이런 것들을 흰한테 다 집어던집니다. 다 필요 없다고 다 집어던지고 옷만 입은 상태에서 밖으로 팍 뛰쳐나가버리죠. 히긴스는 그냥 어린애 투정이랄까 생각하고 그냥 냅두는 모양이에요. 집 밖으로 딱 나왔는데 아까 그 산막에서 그 아인스포드 가문하고 그 첫 번째 실험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프레디가 일라이자한테 완전 푹 빠졌었어요. 프레디 입장에서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이 매력 덩어리잖아요. 말하는 건 귀족 같은데 어째 말하는 게 굉장히 웃긴데? 이게 신선한데? 이렇게 해서 그때 푹 빠져버렸었거든요, 프레디가. 그래가지고 표현하게 히긴스랑 막 싸우고 이제 집 밖으로 나오고 나니까 프레디는 얘한테 고백을 하려고 얘 앞에 와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분위기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막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라이자도 막 이제 싸우고 나올 입장이고 다 버리고 나온 입장이니까 얼마나 위로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프레디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해가지고 격렬하게 막 키스를 합니다. 둘이 이제 우리 택시 타고 드라이브나 좀 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그 청춘 드라마. 갑자기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마지막 장면. 히긴스 부인의 저택으로 넘어옵니다. 히긴스가 갑자기 막 뛰었죠. 엄마! 이러면서 뛰쳐들어와요. 아, 엄마 큰일 났다고. 일라이자가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일라이자가 집을 나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피커랜드랑 어제 급히 연락해가지고 아침부터 경찰에 연락해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고 막 그래서 막 분실 신고. 이렇게 얘기해요. 분실 신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거죠. 히긴스가 이 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거기서 환멸을 느끼는 거죠. 아들내미한테. 니들 왜 그러니 진짜. 끝까지 이럴래. 끝까지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그 여인이 하룻밤 없어졌다고 해서 그 애의 모든 신원을 경찰서에 갔다가 낱낱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애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신고를 했다고? 앞으로 그러면 그 여자애한테 그런 소문이나 추문이 떠돌아붙어 다닐 텐데 너희들한테는 그 숙녀를 대하는 배려심이 요만큼이라도 없는 거냐?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또 하죠.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져가 신고한 건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질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둘리틀이, 이제 그, 알프레드 둘리틀 있죠? 그 알프레드 둘리틀이 갑자기 그 히긴스 부인 자택에 꽉꽉꽉 붙습니다. 혹시 이 사람한테도 그 딸내미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들어갔나? 하면서 바닥 쫄죠. 아, 그 노동꾼 그냥 돌려보내라고. 일단 걔랑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인이, 노동꾼이요? 아닌데요? 어마어마한 신사시던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이제 둘리틀 불러드려요. 그랬더니 둘리틀이 어마어마한 신사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뭐 옷 쫙 빼입고 진짜 뭐 여태까지 히긴스는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고급 양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리틀은 들어오자마자 히긴스의 멱살 잡습니다. 너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였지? 이러고 얘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리틀이 말인즉슨 그때 처음에 그렇게 설명드렸죠. 둘리틀이 현대파 디오게네스 막스 베거가 얘기한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을 비판하고 싶었던 게 이제 히긴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둘리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반항할 수 있는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히긴즈는 전 세계 어떤 도덕 연맹 체제라고 이 자본주의에 희생당하는 이 도덕이 사라져가는 사태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던 큰 부호가 있었어요. 그 부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긴즈가. 우리 영국에 디오게네스가 있다. 정말 이 사람은 이 사회가 어떤 지점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알고 있고 그걸 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헌사를 막 해가지고 처음에 반장난이었어. 근데 그 재단의 그 어마어마한 대부호가 이게 꽂혀가지고 이 천박해져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고 디오게네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 영국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막대한 유산을 둘리틀한테 그냥 상속자로 그냥 적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방의 인생 역전. 그런데 둘리틀은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죠.
기생하지. 기생. 그러니까는 나쁘게 말하면 기생이지만 좋게 말하면 현대판 자본주의의 격렬한 환멸을 느끼고 특히 그 당시에 그 중산층 도덕이라고 하는 거, 가부장제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싶지도 않고 왜 인류가 그런 책임감을 남성한테 부여해 왔는지도 의문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한평생 놀고 살다 가고 싶은데 문명을 온몸으로 거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 뭐 개똥 철학이든 뭐든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없지만 난 나나로 살고 싶기를 원했는데 네가 그 소개장을 쓰는 바람에 나를 중산층 그 도덕을 앞에서 선봉하는 선봉자로 만들어봤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되는 순간 온데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알지도 못했던 사돈 8촌에 6촌에 16촌까지 날 지금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고 있다고.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멱살을 잡으러 온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참 이거 보면 웃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는 와중에 이제 히긴스 부인이 이게 우리 아들내미 어디 가겠어요. 반쯤 장난으로 저지랄 떨다가 또 이렇게 큰 코 당하는 거지. 됐고 새 신사분들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당신들이 저지른 일과 일라이자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니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일라이자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다들 화들짝 놀래요.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어제 새벽에 울면서 우리 집으로 뛰쳐들어가지고 나랑 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일라이자의 신경을 이제 대변해 주죠. 바로 그래요. 그 애는 두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애는 헨리,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너는 그 계급의 소녀에게 정신노동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거다. 중요한 시험의 날이 왔고 그 애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멋지게 일을 해냈지. 그런데 당신들은 그 아이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둘이 끝나서 기쁘다는 둥, 그 일이 지겨웠다는 둥 하는 얘기나 주고받았지. 그러고도 그 애가 당신들에게 슬리퍼를 던졌다고 놀라는 건가요? 나라면 부직갱이를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애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세계에 와서 당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마음, 노력 이런 것을 전혀 봐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인데 그 인간다움을 너희들은 저버린 거다. 일라이자가 너를 떠난 이유는 바로 그거다.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히긴즈는 여전히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피커링은 감을 좀 잡아요. 아, 일라이자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러는 와중에 일라이자를 내가 지금 부르겠다. 일라이자랑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일라이자를 불러내립니다. 내려오자마자 바로 하는 소리가 히긴스한테 배운 그대로. 숙녀의 태도 그대로. 히긴스와 피커링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커링 대령님. 안녕하세요, 히긴스 교수님. 그러면서 이제 슬슬 히긴스를 긁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긁냐면 피커링 대령님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항상 돌리틀 양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거는 저에 대한 배려라고 제가 충분히 지금 와서 인지했답니다. 저를 숙녀로 만드는 건 제가 열심히 배우고 익힌 몸가짐이나 매너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숙녀로 대접해줬을 때 내가 숙녀라고 느꼈다. 그러니까는 피커링 대령님과는 앞으로 이 친분 관계를 더 긴밀하게 유지해 가고 싶어요. 앞으로 저는 일라이즈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리고 히긴스 교수님은 앞으로 저를 둘리틀 양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긁습니다. 그러니까는 히긴스가 듣고 있다가 개수작 부리지 말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저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숙녀가 됐는데요. 숙녀로 대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히긴스 분이 이런 꾀를 준 게 아닐까 싶어요. 밤새 이렇게 골려먹으면 될 것 같다고. 또 싸움이 나죠. 제어가 안 되니까 입구를 싹 갈라놓습니다. 갈라놓고 이제 두리틀과 피커링이 이제 일라이자를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또 어떻게 또 갑자기 이렇게 신사가 됐어요. 또 누구 또 등쳐먹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아니 히긴스가 이렇게 날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기는 빨리빨리 쓰고 죽어야지.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잘 해나갈 수 있겠지. 잘 살아라. 그래서 드리튼 가버리고. 그래서 드리튼 가버려요. 그리고 피커링은 이제 정말 날이 갈수록
변화해 가는군요, 둘이요. 당신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이 껍질을 벗어나가잖아요. 그런 이 변화해가는, 이 성장해가는 일라이자를 피커링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준 사람일 거예요. 히긴스 교수와도 싸우지 말고 마무리는 좋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제 피커링도 잘 부르고, 히긴스는 저 뒤에서 씩씩대고 있고, 마지막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난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바라는 것도 나는 웃기다. 너와 나의 관계는 계약 관계다. 나는 너에게 네가 필요로 하는 언어, 음성, 이것으로서의 교정을 난 너한테 완벽하게 선사했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네가 낸 건 아니지만 피콜로한테 받았고, 거기서 완료가 됐어.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를 왜 이렇게 아사리 판으로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가 나한테 뭐가 아쉬워서 지금 나에게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대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일라이자가 얘기를 하죠. 당신은 인간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간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이 사회 비판에 나를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비판을 하니까 히긴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난 평생 누구를 비웃어 본 적이 없다. 비웃는 행위는 인간의 얼굴에도 영혼에도 어울리지 않아. 나는 상업주의에 대한 나의 정당한 경멸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애정이란 걸 가지고 장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네 슬리퍼를 가져오고 안경을 찾아주는 걸로 나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으니까 나를 악당이라고 부르지. 너는 바보야. 난 여자가 남자의 슬리퍼를 가져다 주는 건 역겨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내가 네 슬리퍼를 가져다 준 적이 있니? 나는 네가 내 얼굴에 슬리퍼를 던진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어. 나를 위해 노예처럼 일하고 나서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소용없어. 누가 노예를 돌봐주겠니? 네가 돌아온다면 진정한 우정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야. 그 외에 다른 걸 얻을 수는 없을 거야. 너는 내가 너한테서 얻어낸 것의 1000배는 더 얻어냈어. 내가 만들어낸 일라이자 공작 부인에 어울리지 않게. 슬리퍼를 물어오고 가져가는 개나 하는 재주를 감히 네가 보여주려 한다면 나는 네 바보 같은 얼굴에다 대고 문을 닫아버릴 거야. 히긴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일부분은 사실 버나드 쇼의 사상을 일부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팔아먹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산층에서의 이 남자들이 여성을 결국에는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결국 여성에 군림하게 되잖아요. 이 현실, 이런 것들을 히긴스가 아주 너무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버나드 쇼도 그걸 굉장히 질색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히긴스가 독신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남자와 여성 간의 이 애정 관계, 이것이 남자가 여성들한테 애정을 구걸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애정을 구걸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그 결말이 중산층 도덕에서는 다 짧고 덥고 다 허세고 의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 남자와 여자라서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는 서로서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서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 그러한 관계, 그걸 정상적인 인간관계라고 히긴스는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라이자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라이자도 사실 남녀 간의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는 허세나 처세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매너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변하게 되거든요. 난 약간의 친절을 원해요. 난 천하고 무식한 아이고 당신은 유식한 신사인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 발톱의 때는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했던 건 옷을 얻거나 택시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우리가 같이 있으면 즐겁고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돼서 했던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분이 다르단 걸 잊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더 친해졌으면 했던 거예요.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당신은 인간으로서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왜 도대체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끊임없이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고 교보제로 취급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에서 내가 모멸감을 느낀다 라는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히긴스 입장에서는 전혀 모멸감이 아닐 거야. 서로 간의 대화가 힘든 이유가 다 이런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 둘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서로 간의 철학과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채로 평행선을 긋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일라이자는 또 폭발. 나 그냥 더 이상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는 못 살겠어요. 그냥 프레디랑 결혼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프레디랑 결혼한다고? 야, 내가 가져놓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지금 고작 그 몰락해 가는 가문의 멍청한 노총각 걔한테 결혼한다고? 너 지금 그 얼마나 아까운 짓인 줄 알아? 어? 그것 봐요. 선생님이 보는 거는 결국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그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몰락한 가족이라고 해서도 아니고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가 걔랑 결혼해서 무엇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라이자가 멋지게 받아치죠. 내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를 무엇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히긴스 부인이 이제 멀찍이서 이제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얘기는 이쯤이면 됐다. 일라이자 이제 나랑 같이 교회나 한번 같이 가자꾸나. 마차에 태우죠. 그러니까 히긴스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얼이 빠지죠. 엄마, 내가 모든 열정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이 조각물이 고작 저 하찮은 되도 않는 배우지도 못한 몰락한 귀족이랑 결혼한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히긴스 부인이 그의 선택 아니니 딱 얘기해주고 공연은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잘 얘기가 재밌게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뒷이야기는 3편에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